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을 보고 따라하시면서 왜 저는 언니처럼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요? 막 눈이 더 작아 보이고 피부 화장이 뜨고 이상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메이크업이 됐었는지 반쪽에 해보고 어떻게 해야 화장이 잘 되는지 반반씩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화장의 중요성? 그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양쪽 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똑같이 메이크업을 해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잖아요. 쿠션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쿠션 갖고 왔어요. 이건 에듀아 쿠션입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데 일단 이쪽에 왜 메이크업이 좀 이상하게 되고 막 뜨고 그랬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쿠션을 사용할 때 꼭 찍어가지고 엄청 많은 양이 묻어난 걸 톡 찍고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찍어. 계속 찍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밀착을 꼼꼼히 안 하시더라고요. 베이스는 여러 번 두드려야지 밀착이 더 잘 되면서 지속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결자국 같은 게 남기 때문에 꼭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계속 바르는 거예요. 커버가 안 됐네? 그러면서 더 발라. 이렇게 바르면 밀착력이 떨어지면서 화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좀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 모서리 부분에만 조금만 발라가지고 이 팔레트 부분에다가 톡톡톡톡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퍼프에. 이 남은 여분으로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양으로도 피부 전체가 커버가 되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코 옆부분이 좀 기름이 끼면서 나중에 잘 무너지잖아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하고 코 쪽은 좀 적은 양으로 커버를 해주는 게 나중에 무너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커버가 덜 되는 부분은 나중에 컨실러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 라인에 많이 끼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밀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적은 양으로도 커버가 잘 됐죠. 이렇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너무 많은 양이 아닌 적은 양으로도 커버가 돼요. 그래야지 피부가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꼭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 코나 외곽선 부분은 남은 여분으로 커버를 해주셔야지 지속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밀착도 잘 시켜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컨실러를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컨실러를 쓰면 그냥 팁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톡톡톡 전체를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부족하면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 부분이나 이런 데는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그냥 대충 밀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게 카메라에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피부 화장이 지금 엄청 두껍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속력, 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화장이 엄청 두꺼워서 나 오늘 화장 엄청 진하게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컨실러를 사용할 때는요. 팁 브러쉬로 전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등에 살짝 덜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이건 컨실러 브러쉬가 아니라요. 피카소 717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저는 컨실러 브러쉬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브러쉬에 컨실러를 충분히 먹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커버가 덜 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컨실러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컨실러를 부분적으로 커버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피부 좋아 이렇게 표현해주는 화장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고 경계선만 살살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피부가 엄청 투명하면서 잡티는 커버가 잘 됐죠? 이렇게 하고 컨실러가 벗겨지는 걸 좀 방지하면서 유분기를 잡기에 파우더 처리를 하잖아요. 보통 좀 화알못인 분들은 파우더를 여기 안에 있는 요 퍼프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피부에 있는 광을 다 죽이면서 그냥 뽀송뽀송하게 퍼프를 이용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부 화장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뚜껑에다가 파우더를 이렇게 던 다음에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털어주고 이제 유분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색조 화장이 들어갈 눈썹, 눈화장, 블러셔, 쉐딩 그리고 컨실러 한 부분만 가볍게 파우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자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지 팔자가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은 살리면서 파우더 처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유분을 잡는 거예요. 여기는 광이 하나도 없죠? 파우더는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쉐딩 차례인데요. 쉐딩은 요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1호 재창조 컬러예요. 보통 그냥 뭐 색깔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탁탁탁 묻힌 다음에 얼굴 그냥 외곽선 부분을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조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 차이가 있도록 진하게 바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나중에 햇빛 있는 데 가면 여기 차이가 더 심하게 나거든요. 얼굴, 턱선, 목선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냥 얼굴 전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경계선도 남으면서 나 쉐딩했어 라는 티가 확 나잖아요. 이렇게 쉐딩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이런 연한 좀 회색빛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일단 털어주세요. 쉐딩을 할 때는요. 그냥 이 부분을 딱 하면 안 되고 툭턱이 있는 이 밑선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주면서 쉐딩을 할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톡톡톡톡 해주고 이제 헤어라인도 너무 이마 밑부분까지 내려오면 이마가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 부분만 꼼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광대가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남은 여분으로 광대 부분까지 1차적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쉐딩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그 위에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투턱이 조금 더 고민이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부분만 조금 더 잡아주는 겁니다. 이 얼굴 경계선 쪽을 진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 밑부분을 진하게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쉐딩을 끝을 냈는데요. 딱 앞에서만 보면 이쪽이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쉐딩한 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기처럼 좀 그라데이션을 딱 주면서 쉐딩을 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쉐딩을 잡아주고 이 턱 밑부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코 쉐딩을 할 건데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눈썹부터 일자로 쭉 코뿔까지 내려오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코가 길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코가 길어 보이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쉐딩을 하면 어떻게 쉐딩을 해야 하냐면요. 일단 이 눈썹 부분, 이 부분을 살짝만 그림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콧볼을 동그랗게 잡아주면 코가 조금 더 오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이런 코 벽을 살짝 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콧대 사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도 살짝 그림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이 끊기기 때문에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콧볼 가운데를 살짝 끊어주면 코가 조금 더 오똑해 보입니다. 여기서 눈썹과 눈 사이가 살짝 거리가 멀고 코가 조금 더 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잡았던 이 부분을 패스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랫부분만 코를 잡아야지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 쉐딩 차이가 많이 나죠? 딱 봐도 나는 코 쉐딩 했어 하는 것처럼 너무 진하게 일자로 잡아가지고 코가 되게 길어 보이는데 여기는 되게 자연스럽게 쉐딩이 됐죠? 그리고 요즘에는 애교살을 꼭 잡아주잖아요. 이런 색상으로 애교살을 잡을 때 가장 초보이신 분들은 웃었을 때 올라오는 이 앞부분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애교살이 멀리서 봤을 때 딱 보이긴 하겠지만 너무 앞부터 끝까지 쭉 가기 때문에 눈이 좀 막혀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을 잡을 때는요. 쉐딩도 똑같이 살짝 털어준 다음에 웃었을 때 올라오는 그 밑에 그림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살짝 힘을 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어퓨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컬러는 발그레 복숭아랭. 이런 핑크핑크한 컬러고요. 일단 초보자이신 분들은 블러셔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웃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 볼에 엄청 진하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올라오는 부분에만 톡톡톡 해주는 거예요. 지금 컬러가 좀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앞볼에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경계선이 확 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블러셔는 살짝 묻힌 다음에 톡톡톡 털어주고 나서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위에다 해주되 이 코끝 밑으로 내려가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처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끝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코끝과 눈선에 맞는 이 앞볼에다가 해줘야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동안 블러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살 경계선이 지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짠!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게 블러셔를 넣어가지고 얼굴이 조금 더 싱그러워지면서 딱 봤을 때 얼굴의 높낮이가 되게 달라 보이죠? 여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블러셔인데 이쪽은 얼굴이 조금 더 처지고 이 부분이 되게 길어 보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블러셔를 너무 진하게 하면요. 멀리서 봤을 때부터 연지곤지한 것처럼 너무 진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은은하게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요.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하이라이터 두이문 사용을 할게요.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은요. 옛날에 유행했던 T자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길게 해주고 인중, 턱 이렇게 하면 완전 T자잖아요. 그래서 코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동안의 이미지와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썹 밑에 여기 블러셔한 입부분 그리고 눈썹 밑에서 볼 부분까지 C자로 옛날에는 T, C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무대 화장처럼 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만 하면 안 되고요. 하이라이터는 여기 콧볼 여기랑 쭉 이어주는 게 아니라 콧대만 살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마 블러셔는 안 하는 게 저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아까 발랐던 블러셔 입부분에 살짝 이렇게 내려오게 하이라이터 강을 주면 이렇게 은은한 강이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이 정도 하이라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에뛰드 제품 갖고 왔고요. 섀도우 타입이어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걸로 한번 초보자와 어떻게 해야지 눈썹을 예쁘게 그리는지 한번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가장 진한 컬러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자 눈썹에 두꺼운 눈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안을 채워주는 거예요. 앞부분까지 진하게. 네,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눈썹 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완전 짱구 눈썹이 됐죠.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냥 눈썹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아까 파운데이션이 눈썹 사이에 끼면서 떡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크럽 브러쉬로 눈썹 결 사이사이를 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썹 끝부분부터 그려주는 거예요. 일단 눈썹 밑부분에 모양을 딱 잡아주고 나서 조금씩 채워주면서 앞으로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을 너무 짧게 그리면 얼굴 여백이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화장 할 부분까지 눈썹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은 여분으로 눈썹을 그리는 건데 이때 너무 앞부분까지 가면 짱구 눈썹이 될 수 있거든요. 앞부분은 일단 패스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크럽 브러쉬로 블렌딩을 하면 앞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섀도우가 칠해지거든요.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한 번 더 채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눈썹 양쪽을 다 완성을 해봤는데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이 앞부분을 진하게 안 그려줬기 때문에 짱구 눈썹을 피할 수 있었고 너무 여기가 두껍다 보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데 조금 더 얇고 얄쌍하게 길이를 빼서 좀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눈썹을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눈화장을 할 건데요. 아임유니 팔레트를 갖고 왔고 메이플 무드 컬러, 살짝 핑크레드 컬러입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눈화장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좀 튀는 컬러? 이런 컬러를 먼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색이 너무 진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 위에다가 색을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색이 너무 진하다 해가지고 이제 좀 어두운 컬러를 묻혀서 색을 살짝 더 죽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컬러를 한 번 더 묻혀가지고 이제 눈 뒷부분이나 이런 데를 조금 더 이렇게 채워줘가지고 음영을 누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 손으로 이렇게 지워주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이런 진한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뒤트임을 해주죠. 이렇게 디테일까지 해가지고 눈화장을 끝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서 하나씩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꼈었는데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섀도우를 발라가지고 살짝 떡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눈화장 지금 3가지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도 지금 3가지 컬러를 쓴 것 같지 않고 그냥 색이 하나로 되게 탁
탁해졌어요. 이렇게 눈화장을 하면서 이제 경계선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눈화장 한 티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렇게 눈화장을 하면 되게 조금 초보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눈화장을 해야지 예쁘게 잘 되는지 똑같은 섀도우 팔레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러쉬 하나로 계속 쓰면 색깔이 되게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 클리너 있거든요. 이거 다이소 가면 팔아요. 이런 걸로 살짝 털어줘서 브러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티슈에다가 닦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 섀도우를 바를 때는 이런 좀 스킨톤의 섀도우를 이용해가지고 눈 쪽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좋아요. 일단 이 쌍꺼풀 라인이 낀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이제 섀도우를 바르는 거예요. 톡 찍어주고 블렌딩. 이렇게 해야지 가루 날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언더까지 이렇게 1차 섀도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브러쉬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두 번째 이제 포인트 컬러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컬러는 살짝 진하기 때문에 털어주고 쓰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털지 않고 바로 눈화장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살짝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이런 붉은 컬러가 눈 전체에 진하게 올라가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 컬러는 좀 조심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교살 윗부분. 애교살에 이런 붉은 컬러를 은은하게 넣어주면 조금 눈매가 그렁그렁해 보이면서 초롱초롱해 보이는 그런 눈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방금 이 컬러를 썼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눈 뒷부분에 음영을 잡아줍니다.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브러쉬가 이거 피카소 207A거든요.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를 눕혀서 이제 앞부분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눈 삼각존 한 다음에 다시 브러쉬를 털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경계선 윗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브러쉬 하나로도 조금 전문가가 화장한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만 섞어서 포인트 섀도우를 한 번 더 잡을게요. 눈두덩이. 살짝만. 이렇게 섀도우를 하고 나서 이제 밑트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어두운 컬러를 살짝 묻히고 살짝 붉은 컬러를 묻혀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쪽을 보면 그냥 눈매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눈매를 막아주지 않고 여기 가운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일자로 밑트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손에 힘을 빼고 해줘야 합니다. 되게 은은하게 밑트임이 됐죠? 방금 사용한 섀도우에는 펄이 없어가지고 살짝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펄을 더 얹어주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하이라이터를 눈 밑에 발라주면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손에 묻혀가지고 앞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눈 밑에 이런 펄이 묻어가지고 화장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이 아닌 면봉을 이용하거나 이런 총알 브러쉬가 있으면 좀 섀도우 바를 때 편하거든요. 전 총알 브러쉬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눈 앞머리 부분부터 채우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 밑트임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게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지금 밑트임 밑부분으로만 하이라이터를 주고 있죠. 그리고 눈 앞머리에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앞트임 효과까지 살짝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살짝 블링블링함을 얹어주기 위해서 이런 펄 제품을 갖고 왔거든요. 펄 섀도우. 이니스프리 햇살 콕 선스톤 컬러입니다. 이거를 일단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바르시냐면 그냥 손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버리면 눈화장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펄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펄을 묻힌 다음에 눈동자 윗부분에만 콕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블렌딩.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조금 고급지게 눈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했는데도 화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아이라인은 클리어 펜슬 라이너 가지고 왔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속눈썹 밑부분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조금 밑에를 좀 채우고 싶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밑부분까지 이렇게 채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눈매가 되게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눈인데도 쌍꺼풀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요. 속눈썹 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속눈썹 사이사이를 점점점 이렇게 채워주면서 엄청 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매가 또렷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꼬리를 빼주고 손톱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뒷부분이 조금 날렵하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해주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에 진한 컬러가 있었잖아요. 이 컬러로 라인을 블렌딩을 해주면 조금 실수를 했던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방금 그린 라인 그 윗부분을 경계선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라인 위에다 이렇게 섀도우를 하면 조금 눈화장이 번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끝을 냈습니다.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속눈썹을 그냥 이렇게 찝어주잖아요. 이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뷰러를 쓰다 보면 이 뷰러 사이에 아이라인이나 섀도우 같은 게 묻어가지고 속눈썹을 찝을 때 조금 잘 안 찝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닦아주고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부터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예요.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듀오 콜로솔 마스카라 사용을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르면 속눈썹들끼리 뭉쳐가지고 속눈썹이 되게 짧게 연출이 되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안 됩니다. 마스카라를 바를 때는요. 꺼냈을 때 마스카라 솔에 많이 묻은 마스카라 액을 덜어주고 발라야지 조금 뭉칠 수 있는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뿌리서부터 일자로 가볍게 빼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올렸는데도 속눈썹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리고 언더도 가볍게 해줄게요. 이제 입술만 바르면 끝이 나는데요. 언니시아 허그 벨벳 틴트 2호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입술을 바를 때 바로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껍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선으로 이렇게 경계선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바르면 경계선이 되게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입술 바를 때도 똑같이 이렇게 살짝 덜어주고 나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입술 안쪽에만 컬러를 발라줍니다. 하고 나서 이제 손으로 다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되지만 저는 요즘에 쿠모 핑거팁 브러쉬로 바르면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더라고요. 이걸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은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느낌이 완전 다르게 표현이 됐죠. 내가 왜 화장만 하면 피부 화장이 이렇게 두껍고 눈이 더 작아 보이고 지속력은 이렇게 떨어질까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이렇게 예쁘고 투명한 메이크업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우리 모두 예쁘게 메이크업 해보아요. 안녕.